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습관처럼 우산을 들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유진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다. 빠르고 차갑고 무심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금요일이었다. 팀장의 실수로 무려 3시간이나 초과로 문서를 수정하고 퇴근 도장을 찍은 시간은 밤 10시였다. 회사 근처에 남은 식당도 거의 없었다. 배달 어플을 실행도 못할 만큼 탈진한 유진은 그냥 집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이 끝날 하루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쪽 구석에 그것이 있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검은 토끼 인형. 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한쪽 귀는 거의 뜯겨 나가 있었다. 인형이라기엔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고 간 것처럼 정확한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그 인형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머릿속 어딘가 깊은 틈이 톡 하고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축축한 감촉과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간 상태. 그리고 남아있는 눈 하나가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인형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유는 알지 못했다. 단지 버릴 수 없다는 기분?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비이성적인 끌림과 불쾌한 익숙함.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선반 위로 인형을 올려놓았다. 마치 장난감처럼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샤워를 마치고 식사를 거르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은 그녀를 피해갔다. 새벽 2시 40분. 그날 처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손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마른 마찰음. 벽장 쪽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곧 사라졌다. 피곤에 지쳐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긁는 듯한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그녀가 선반 위에 두었던 검은 토끼 인형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마치 그 검은 토끼는 아침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의자 앞에 정자세로 앉아있었다. 누군가 장난이라도 쳤을까? 경비실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들른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인형의 위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다. 욕실, 현관, 침대 머리맡,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옮겼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며 그렇게 애써 합리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면과 환청, 현기증이 심해졌다. 그러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 세계에서 떠다니듯 지냈다. 전철에서 졸다가 소스라치게 깨면 앞좌석에 검은 인형이 앉아있는 환각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회의 도중 회의록에다 "너무 늦었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자신의 손으로 쓰여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다.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다. 아니, 그건 꿈이 아닌 기억이었다. 어릴 적 살았던 낡은 단독주택, 어둡고 습한 복도와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검은 토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는 그것. 그러다 문득 그녀는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늘 곁에 있던 상상의 친구. 사람들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검은 토끼와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즐기며 심지어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 존재는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는 검은 토끼 인형에다 이름도 붙여주었다. 오로지 유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검은 토끼의 비밀 이름. 그리고 그 기억이 더 깊어졌다. 한창 비가 쏟아지던 그 어두운 날, 여동생 수아가 인형을 가져가 장난을 치면서 그 인형을 찢어버렸던 날. 그날 밤 유진은 악몽을 꾸었고 다음날 수아는 계단에서 미끌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생을 마감했다. 부모는 사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수아가 떨어지던 순간 계단 아래의 어둠 속에서 검은 토끼가 웃고 있었다는 걸. 그런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환청이 들렸고 거울을 마주하면 자신의 뒤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비쳤다. 손등에는 자의 흔적 같은 상처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분열형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건 질병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어둠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인형을 들고 가위를 꺼냈다. 찢고 자르고 인형 안에 있는 솜을 모두 뽑았다. 하지만 인형의 한쪽 눈이 아직도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TV가 켜졌다. TV 리모컨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켜진 TV에서 한쪽 눈을 가린 채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나왔다. 자신이었다. 그리고 TV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한 몸이야, 유진아. 넌 날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인형을 찢은 다음 날 병원에 실려갔다. 거실에서 실신한 채 발견된 것이다. 벽에 머리를 찧은 흔적과 거울에 묻은 혈흔,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비틀린 채 그녀는 굳어 있었다. 응급실 말에 따르면 수면 부족과 자해 가능성을 진단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실 한쪽 구석 창틀 위로 그 인형이 앉아 있었다. 헌데 인형이 찢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전보다 더 말끔한 상태였다. 마치 처음 인형을 샀을 때처럼 깨끗하게 복구된 채. 그리고 유진은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했다. 정신을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결단이었다. 상담 치료도 중단했다. 그리고 약도 끊었다. 대신 그녀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철거된 줄 알았던 그 집터에는 낡은 기와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폐허 속 조용히 놓인 채로. 그 앞에서 유진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그때 유진은 동생 수아를 계단에서 밀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아끼는 인형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었다. 수진이 그녀를 부추겼고 유진은 수진의 말에 따라 동생 수아를 밀었다. 그 장면은 그녀의 깊은 곳에서 까마득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그녀는 허공에서 들어본 듯한 숨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검은 토끼가 거기 있었다. 헌데 이번엔 토끼 인형이 아닌 실체로 길고 축축한 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무표정한 얼굴에 박힌 두 개의 눈동자. 그 존재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그건 자기 자신이었다. 즉, 수지는 유진이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 외로움이 형상화된 그림자 같은 자신의 모습. 절대 떠날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할 자기 자신.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는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는 전에 살았던, 지금은 폐허가 된 폐가 앞에서. CCTV 영상에서 유진은 한 손에 검은 인형을 들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또 이상한 점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입을 벌려 억지로 말을 시키는 모습이었다.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실종 수색 차원에서 집안을 수색하던 중 침실 벽장 안에서 빼곡히 적힌 수백 개의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다. 같은 문장과 반복된 단어. 너도 곧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거울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거울은 표면이 완전히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거울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은 거울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싸쥐고 쓰러졌다. 거울 속에 아이가 웃고 있어. 그 거울은 증거물로 보관됐지만 감식 결과는 단순한 손거울로 나왔다. 실종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유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한 달 뒤 같은 골목. 비가 내리던 밤 한 남성이 퇴근길에 검은 토끼 인형을 발견했다. 그녀가 발견했던 장소, 똑같은 포즈, 똑같은 유리 같은 눈 하나. 그 남성은 인형을 주워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축축한 인형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어쩐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검은 토끼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검은 토끼는 자신의 기억이다. 누군가가 외면한 상처, 봉인한 죄책감,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만든 그림자 같은 자신의 모습. 어떤 이의 내면이 충분히 어두워질 때 그 그림자는 다시 깨어난다.